심해 1000m 아래, 그곳엔 외계보다 더 기괴한 생명체들이 삽니다. 압력은 자동차 100대가 몸 위에 올라탄 것과 같고, 온도는 영하 직전, 빛은 단 한 줄기도 없죠. 먹이는 한 달에 쌀알, 할톨 떠지는 수준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생명이 번성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몸을 완전히 뜯어고쳐 버렸거든요. 지금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심해 괴물들의 생존 비밀을 공개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심해 생물 중 상당수는 눈이 접시만큼 큽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칠흑 같은 어둠인데 눈이 왜 필요할까 싶지만, 놀랍게도 심해는 완전한 암흑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생명체가 자체 발광기관으로 빛을 만들어내는데, 마치 심해 전체가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깜빡이는 겁니다. 베러라이라는 물고기를 보면 정말 기묘한데, 머리가 투명한 돔으로 덮여 있고 그 안에서 눈알이 360도 회전합니다. 마치 투명 헬멧 속에 망원경을 단 것 같은 모습이죠. 이 눈은 다른 생물들이 내뿜는 희미한 생물 발광을 포착하기 위해 극도로 민감하게 진화했어요. 우주에서 촛불 하나를 발견하는 것만큼 예민한 감도입니다. 그런데 눈이 큰 것만으론 부족해서 많은 심해 생물들은 아예 자기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해 단강류 같은 생물은 몸이 완전히 투명해서 내장까지 다 비쳐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포식자 눈에 안 띄니까요. 유리로 만든 새우라고 상상하면 됩니다. 빛이 몸을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죠. 반대로 어떤 생물들은 검은색이나 빨간색으로 위장하는데, 특히 빨간색이 효과적인 이유가 재밌습니다. 빨간 파장의 빛은 깊은 바다에서 거의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생물은 사실상 검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뱀파이어 오징어가 빨간색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완벽한 투명 망토인 셈이죠. 이제 심해 생물들의 크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얕은 바다에선 작은 생물들이 심해에선 거인이 되는데, 이걸 심해 거대증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효율성 때문입니다. 얕은 물에서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쥐며느리 같은 등강류가 심해에선 1미터까지 자랍니다. 어른 팔뚝만 한 쥐며느리를 상상해 보세요. 소름 돋죠? 단강류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쌀알만 하지만 심해 종은 30cm가 넘습니다. 사람 손바닥보다 큰 벼룩새우인 거예요. 왜 이렇게 커지느냐면, 몸이 클수록 표면적 대비 부피 비율이 줄어들어서 체온 손실이 적어지거든요. 심해는 냉장고보다 차가운 섭씨 4도니까 열을 잃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큰 몸은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어서 먹이 없이도 몇 달씩 버틸 수 있어요. 심해에선 먹이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니까 이게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럼 심해 생물들은 대체 뭘 먹고 살까요? 여기서 마린 스노우라는 게 등장하는데, 위쪽 바다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죽은 플랑크톤과 배설물, 시체 조각들입니다. 눈처럼 내리는 유기물 찌꺼기라서 마린 스노우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모아봤자 쌀알 하나 크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심해 생물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했는데, 어떤 벌레는 점액으로 거대한 그물을 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최대한 많이 잡습니다. 거미줄처럼 끈적끈적한 그물을 수미터 크기로 펼쳐놓는 거죠. 뱀파이어 오징어는 촉수를 길게 뻗어서 눈송이 잡듯이 마린 스노우를 하나하나 집어먹어요. 해저 바닥에 사는 생물들은 다른 전략을 쓰는데,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삽처럼 퍼서 입에 넣습니다. 해삼이 대표적인데, 하루 종일 흙을 먹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만 걸러내는 거예요.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효율은 엄청 낮지만 심해에선 이것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대박이 터집니다. 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40톤짜리 거대한 비패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셈인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주변 50제곱킬로미터 지역 생물들이 2000년간 먹을 양을 한 번에 공급하는 겁니다. 심해 생물들에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로또 당첨이죠.
놀라운 건 고래 시체가 바닥에 떨어진 지 몇 시간 만에 손님들이 도착한다는 겁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데 먹장어가 첫 번째로 도착해요. 이 녀석은 정말 역겨운 생물인데 뱀처럼 생겼고 온몸이 점액으로 덮여 있으며 이빨판으로 고래살을 뜯어먹습니다. 먹장어의 식사법이 독특한데 자기 몸을 매듭으로 묶어서 레버리지를 만듭니다. 병뚜껑 안 열릴 때 수건 감아서 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7m짜리 슬리퍼 상어도 나타나는데 이건 버스만큼 큰 괴물입니다. 몇 달에 걸쳐서 고래를 거의 다 먹어치우죠. 큰 청소부들이 떠나면 작은 생물들의 차례가 오는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생물이 등장합니다. 오시닥스라는 뼈먹는 벌레인데 이름만 들으면 공룡 같지만 실제로는 눈도 없고 입도 없는 벌레예요. 대체 어떻게 먹냐고요? 뿌리를 고래뼈 속으로 파고들어서 골수의 기름을 빨아먹는데 뿌리 안에 공생 박테리아가 살면서 기름을 영양분으로 바꿔줍니다. 이 벌레들이 수백만 마리 붙으면 고래뼈가 빨간 솜털로 뒤덮인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만 해도 소름 돋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이 50년 이상 계속된다는 겁니다. 고래 한 마리의 죽음이 반세기 넘게 수백 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제 심해 생물들의 발광 능력 이야기를 해볼까요? 심해의 약 90%가 어떤 식으로든 빛을 낼 수 있는데 이건 정말 경이로운 능력입니다.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빛을 만드는 건데 이걸 생물 발광이라고 불러요. 반딧불이가 엉덩이로 빛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딧불이 오징어는 수천 개의 발광 기관을 몸에 가지고 있어서 온몸이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반짝이는데 이걸 이용해서 위장을 합니다. 수면 쪽으로 올라가면 위에서 오는 빛에 맞춰서 자기 배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서 올려다봐도 배경과 구분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진짜 똑똑하죠? 어떤 아기는 머리에 낚싯대처럼 생긴 걸 달고 있는데 끝에 발광 기관이 있어서 미끼로 씁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미끼를 보고 작은 물고기들이 다가오면 입을 쫙 벌려서 한 입에 삼켜버리죠. 낚시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심해 생물들의 턱 구조도 특이한데 대부분 턱이 엄청 약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대부분 썩은 찌꺼기나 부드러운 시체니까 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턱 근육이 퇴화했어요. 대신 입이 엄청 크게 벌어지는데 어떤 아기는 자기 몸보다 큰 먹이도 삼킬 수 있습니다. 뱀이 토끼를 통째로 삼키는 것처럼요. 심해 상어들은 아가미가 5개가 아니라 6개나 7개인데 이게 원시 상어의 특징입니다. 왜 퇴화하지 않고 남아있냐면 심해는 산소가 너무 적어서 아가미가 많아야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있거든요. 효율성을 위해 옛날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극지방 심해에 사는 아이스 드래곤 피쉬는 더 특이한데 혈액에 부동액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자동차 라디에이터에 넣는 부동액과 비슷한 역할인데 이게 없으면 영하의 물에서 혈액이 얼어버리거든요. 자연이 만든 부동액인 셈이죠. 이제 심해 생물들의 집단 행동을 봐야 하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매일 밤 50억 톤의 생물들이 일제히 수면으로 올라오거든요. 일일 수직 이동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밤이 되면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안전하게 수면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 올라오고 그걸 먹으려는 포식자들도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동물 이동 현상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누 대이동보다 훨씬 큰 규모죠. 매일 밤 지구 전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 모릅니다. 심해 생물들 중에는 몸이 젤리처럼 흐물흐물한 종들이 많은데 이것도 압력 적응입니다. 단단한 몸은 압력을 받으면 부서지지만 젤리 같은 몸은 압력이 그냥 통과해버리거든요. 물풍선을 깊이 넣어도 안 터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심해 물고기들은 대부분 뼈가 약하고 근육도 흐물흐물합니다. 키메라라는 물고기를 보면 꼬리가 채찍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것도 심해 적응입니다.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움직이려면 몸을 길게 늘리는 게 유리하거든요. 뱀장어가 헤엄치는 것처럼 몸을 S자로 움직이면 적은 힘으로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심해 생물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첫째, 몸 구조를 바꿨어요. 투명해지거나 커지거나 흐물흐물해지거나. 둘째, 몸 기능을 바꿨습니다. 빛을 내거나 부동액을 만들거나. 셋째, 행동을 바꿨어요. 집단으로 이동하거나 그물을 치거나 바닥을 파거나. 이 모든 적응의 공통점은 효율성입니다. 심해는 자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진대사도 느리고 움직임도 느리고 번식도 느립니다.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느린 만큼 오래 삽니다. 어떤 심해 상어는 400년을 넘게 사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척추 동물이죠. 느리게 살면서 오래 사는 전략인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거북이가 이기는 것처럼요. 심해는 자연의 실험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이지만 동시에 가장 다양한 생명체가 사는 곳이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매년 수십 종의 새로운 심해 생물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종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심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생명은 어떤 환경에서도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압력이 아무리 높아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추위가 아무리 혹독해도, 먹이가 아무리 없어도 생명은 적응하고 진화하며 번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해 생물들이 보여주는 생명의 놀라운 힘입니다.